11단원의 삼각 그 B에 의해서 삼각 함수 이쪽을 진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수로도 좀 갈게요. 이게 수가 근데 그때 그 내가 잘못 봤죠. 이번인데 그냥 삼각 B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확률 쪽 정수의 성질은 이구영 교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빼놓고 삼각함수를 하고 그다음 지수로 함수 쪽으로 나갈게요. 그러면 교재로는 2분의 42쪽 10장이네요. 그러니까 2분에 보면 제 10장 삼각 관수인데 이제 삼각 함수라고 할게요. 여기에 보면 63번부터 진행해볼게요. 자, 그 모든 게 다 그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배웠었는데 이 단원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삼각 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이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방법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삼각 함수에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x 값을 구하는 행위고 우리가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부터 삼각함수라든가 치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하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이제 좀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63번 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오늘 아침에도 고3 학생이 갑자기 미적분 개념이 안 돼 있는데 뭐 책을 사가지고 다시 또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카톡으로 했길래 내가 개념은 누구보다 많이 돼 있는데 숙달을 할 정도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약간 테크닉적인 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계속 하면 되는데 자기가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념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해요. 선생님 경험상 연습 많이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자, 사인 그래프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 본인이 이렇게 연습장에다 수없이 이렇게 많이 그려보면 돼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사인 그래프 이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라인 긋기에서 이게 y 이퀄 사인 x 그래프다 이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이런 반지름이 1인 있잖아요. 반지름이 1인 온이 여기 P점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 회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각도만큼 이 각도가 늘어나는 만큼 그걸 시간의 흐름 이게 각도지 결국 각도가 이만큼 증가할 때 이 높이가 점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고 그 점들을 찍은 거예요. 각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가지고 보게 해주니까 시간 흐름에 따라 얘는 계속 회전하고 얘는 점점 실타래 풀듯이 풀어주는 거니까 이해가 편한데 예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학생 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 1이니까 최고 올라갔을 때가 높이가 1인 거고 역시 여기도 반지름 1이니까 최고 아래로 갔을 때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가 1이 될 때 각도가 90도니까 여기 90도인데 이제 나대안을 해가지고 2분의 파이라고 하고 여기로 P점이 탁 내려오면 높이가 여기 찍히겠죠. 그건 파이.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 이쪽으로 올라오면 2파이. 이렇게 돼서 사인에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주기가 나와요. 주기가 2파이다. 그 사인 주기가 2파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사인을 한 A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합시다.
그래서 만약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 역시 1에서 마이너스 2다. 이걸 좀 인식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각을 내어가지고 여기서 요 각이 만약에 6분의 파이다. 그러면 요 각이 뭐냐 이거지. 요게 뭘까 했을 때 요만큼이 6분의 파이니까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 주기성하고 대칭성인데, 이 주기성하고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6분의 파이면 요만큼도 6분의 파일 거 아니니까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 값이 파인데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빼기를 쓰는 거지. 만약 오른쪽으로 갔으면 더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얘가 6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값들을 찾는 연습을 여기서 쭉 해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y = sin x 그래프라든가 y = 코사인 x 그래프인데, sin x 그래프가 요 앞에 여기를 잡고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그럼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원래 2분의 4파이였는데 끌려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쳐다보는 시점은 0에서 2파이까지만 본다는 거야. 그럼 2파이까지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 마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애야. 같은 애가 그냥 평행이동을 한 것뿐이야. 옆으로. 내가 강남 살다가 서초로 이사 간 거야. 주소만 바뀐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똑같다. 주기도 같고 최대 최소도 같고, 그 다음에 주기성과 대칭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y = 탄젠트 x라는 그래프는, 이제 탄젠트라는 말은 약간 좀 다르죠. 이 앞에 거하고. 이 탄젠트라는 말 자체가 탄젠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접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접선. 그러니까 접선과 관련이 되는 거야. 탄젠트는.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여기가 1인데 요 P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탄젠트라는 게 이거분의 이건데,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1이 돼서 사인도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도 이거분의 이거 할 때 분모가 다 1로 되는데,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하게 되면 얘도 1이 아니고 얘도 1이 아니야. 그래서 좀 복잡해지지. 그래서 분모를 1로 만들어야지 계산하기 편하니까 얘를 1로 만들려고 여기까지 연장을 한 거지. 그럼 얘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 직각을 딱 만들면 이제 여기가 1이 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1이 됐어. 그러면 1분의 얘가 바로 탄젠트 값이 되는 거야. y가. 그래서 1분의 y가 탄젠트 뭐 x, 그 x라고 하면, 그래서 y = 탄젠트 x라는 게 이제 분모가 1이 되니까 그냥 y = 탄젠트 x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이게 45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45도, 즉 4분의 8일 때 요 점이 지키고 요 높이가 요 반지름이 1이니까 1이 된다. 이때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접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원에 접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탄젠트라는 이름도 나왔고, 탄젠트 라인, 접선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이게 탄젠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되면 뭐 요렇게 가게 되면 더 높아지죠. 이렇게 점이. 그래서 이 점들을 이제 연결하면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냐면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안 나오죠. 평행하게 돼버리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인데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하니까 그 값이 안 찍히는 거야. 이렇게 쭉 가니까 2분의 파이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점근선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만 특이하게 점점 근접하는 선, 점근선 요게 나오고, 점근선의 식이 이제 등장하겠지. x는 n파이 플러스 뭐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이렇게 해놓고 n은 정수 이렇게 하면 n에다가 0을 넣어주면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럼 그 다음 점근선 뭐야?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2분의 3파이가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 점근선. 그래서 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 하나 나오고, 이렇게 거꾸로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점근선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걸 한 번에 표시하는 게 이제 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주기가 좀 특이하지. 주기가 얼마냐면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라는 거야. 파이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2파이 때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다.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라는 것은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주가 닫혀있어, 열려있어 논쟁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열려있어. 이렇게 끝이 없지, 그지?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의 개념이 없다. 왜냐하면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확장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탄젠트는 주기하고 점근선을 좀 기억해 두면 된다. 그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선생님 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용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식이 이거지.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얼마? 1. 요 공식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어본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3번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봅시다. 0에서 세타가 2파인데 이 말이 탁 나오면 요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본다 생각하고 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방금 설명한 요거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문자가 어떻게 보면 두 개잖아. 그럼 하나의 문자를 바꿔야 되는데 제곱일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정의된 게 이 공식이니까 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얘를. 그죠? 얘를 코사인 바꾸기 힘드니까. 그럼 얘를 사인으로 바꾸려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니까 1 이렇게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나누줘서 양수로 만드는 게 계산이 편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돼? 사인 세타 2 쓰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1 쓰고 1 쓰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곱해지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두 개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다고. 이 부호가 마이너스면 요 큰 놈이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걸 풀었을 때 사인 세타라는 것은 즉 1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사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랑을 그래프를 통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공통범위를 찾아라. 근데 그래프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려라? 0에서 2파이까지 그려라. 그러면 여기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충 감을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y 마이너스 2분의 1. y 1은 여기야. y 1.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세타를 찾으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지, 이렇게. 이 범위 사이에 있는 게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4. 둘 다 이꼴이 없죠. 이꼴이 없으니까 얘는 이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그죠? 그런데 가장 작은 값이 요거죠. 요 값이 얼마일까? 2분의 1이 들어가는 걸 찾아야 돼.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게 아까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었지. 그럼 이만큼 6분의 파이니까 요만큼도 6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야. 파이에서. 그럼 이거의 좌표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될까? 그러니까 얘가 6분의 5파이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세타의 범위를 보면 6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5파이보다는 크고 그지?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다? 요걸 만족하는 범위가 지금 요거보다 작죠. 요 2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0보다 작다. 0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요 범위 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0보다 크고 x가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요 사이에 있으면 요 범위를 만족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있지. 요것도 2파이보다는 작고 x가 누구보다는 크다? 얘보다는 크다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이것도 6분의 파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파이에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를 하는 거지. 그러면 6분의 11파이가 나와. 아, 그래서 6분의 11파이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0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고 이렇게 지금 뭐 0이 여기 이꼴이 포함됐으니까 여기도 이꼴 포함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왔고 탄젠트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했으니까 탄젠트 그래프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뭐 요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y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치면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하고 요게 있는 거지. 0에서 2파이 범위에서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게 대칭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게 얼마냐면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면 탄젠트 30도가 6분의 파이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6분의 파이였다고 하면 대칭형이니까 얘도 요게 완전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요만큼 6분의 파이면 요만큼이 6분의 파이 내려왔을 때니까 요 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n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빼주니까 6분의 5파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게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그죠? 아, 크고가 아니지. 이제 그거보다 더 작다고 했잖아요. 탄젠트 값이 지금. 작다 했으니까 아래쪽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이니까 6분의 5파이보다 작지. 그럼 x는 6분의 5파이보다 작고 계속 작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2분의 파이란 점근선보다는 커야 되겠지. 2분의 파이 점근선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얘는 지금 얘고 여기도 지금 6분의 5파이 이게 요만큼이 6분의 파이에 해당돼. 그럼 이번에는 2파이에서 빼는 거니까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를 하니까 6분의 11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6분의 11파이보다 작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 2분의 3파이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탄젠트 값이고 이거는 사인 값이지.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게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거기로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야. 그러면 문제를 갖다가 수 직선에 이제 표시해 보면 0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보다 크고 5파이보다 작다. 이게 지금 사인이고 코사인 보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럼 2분의 파이는 여기 어디 있겠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럼 공통범위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여기 없지. 여기 없고 2분의 11파이 그러면 2분의 3파이 여기 어디 있겠네.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이렇게 가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떨어지. 그럼 얘는 공통범위가 없는 거. 결국 공통범위 있는 거는 얘만 있는 거예요. 얘. 그래서 얘가 공통범위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칸에 세타 범위 2분의 파이 2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 6 들어가고 여기 5 들어가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문제를 맞추려고 해도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계산해서 중간에 틀려버리면 이게 이제 다 틀려.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답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
중간에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는 걸 잘해야 되고 그래프도 잘 그려야 되고 하니까 삼각함수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서 약간만 미스가 나면 실수한다고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 한번 다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분의 8보다 크고 6분의 8보다 작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4번을 한번 봐요. 지우는 힘들다. 전자칠판 지우는 거 편하네. 자, 64번 뭐 64번 보면 역시 0에서부터 세타가 파이 사이에 있을 때 F 세타라는 것이 3 코사인 2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일 때 사인 세타를 t로 취한다는 거. 그랬을 때 코사인 2세타를 이제 바꾸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더 센 정리를 이용해서 백악 공식이 나오네. 이백악 공식. 더 센 정리에서 뭐가 나왔죠? 반각도 나왔고 반각 공식도 나왔고 이백악, 삼백악. 그 다음에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 곱을 합쳐서 바꾸는 공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더 센 정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더 센 정리가 뭐냐? 더 센 정리 뭐죠? 예를 들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로 먼저 시작하지. 그 다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기억나죠? 그 다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자부터 써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그리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대신에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의 더 센 정리 6개지 총. 그거를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사인 2세타니까 여기서 얘를 가지고 와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가 2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에 전부 다 세타 넣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위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 여기도 세타 넣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거기 문제를 보면 얘를 한 문자로 지금 모는 거야. 그죠? 그럼 한 문자로 모는데 뭐를 몰았을까? 이게 보니까 얘는 손 못 대니까 얘를 사인으로 몰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지난번에 바로 앞에 문제에서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로부터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얘가 넘어가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넣어서 사인으로 몰았는데 이번 문제는 코사인 2세타를 제곱이 아니고 2세타지 200억 공식인데 그거를 요걸 이용해서 몰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모느냐? 요거 대신에 다시 또 요걸 넣는 거지. 이렇게 넣어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칸에 이런 거 넣으면 될 것 같아. 처음에 1 넣고 여기 2 넣고 여기는 제곱 넣으면 되겠죠. 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한다 했으니까 얘가 그죠? 얘가 어떻게 바뀌는가? t로 치환하면 1-2t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ft로 바뀌고 t에 관한 함수식으로 바뀌고 이제 3에 1-2t 제곱이 되고 플러스 4에 얘를 t로 치환하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4t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3, 6t 제곱 플러스 4t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삼각함수하고 치수함수 이 삼각함수 다음에 치수함수, 로그함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거 다 할게요. 치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치환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돼서 이 2차 함수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최대체수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주로 패턴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치환하면 범위를 체크해야 되고 범위 체크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만들어서 최대체수 구하는 문제를 분간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걸 바꿨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에 동그랗게 네모칸선 넘기가 이거죠. 마이너스 한 번 빠져 있고 여기 6 쓰면 되고 그다음 여기에 4를 쓰면 되고 여기 3을 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답이 그거고. 자, 이때 y의 최대값, 최소값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의 y값, 최대값, 최소값은 지금부터는 삼각함수가 아니라 이제 이차함수 문제 푸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인데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4t예요. t가 뭘 t라고 했냐면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했는데 세타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라는 거야. 그럼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0에서 파이까지만 그려보면 알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여기가 0에서 파이까지잖아. 더 그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1이니까 이 t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다 이거지. t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다. 그럼 여기에 t의 범위 0에서 1 사이일 때 이차함수 문제를 둔갑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차함수 문제. 요거의 최대체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차함수에서 최대체수는 맨 먼저 뭘 봐야 된다? 최대차 개수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봐서 음수면 얘가 위로 올라가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꼭지점에서 최대가 나오는데 이 꼭지점에 여기서 t좌표겠네. t좌표가 이 범위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이때 공식을 외워야지. 꼭 외워야 된다 했으면 꼭 t, 꼭 시점의 x좌표. 여기는 t 문자니까 t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워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6, b가 얼마? 4 이렇게 넣어주니까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3 플러스 돼서 3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꼭지점에 t좌표가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이 안에 오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거야. 꼭지점이. 근데 그림을 0에서 1까지 그리래. 그럼 0은 3분의 1 바로 옆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1은 요만큼이 3분의 1 차이니까 1은 좀 더 가겠지. 요 정도에 1이 간다고 쳐. 그죠? 1. 그럼 그래프를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는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최대가 나오고 그쵸? 여기서 뭐가 나올까? 최소가 나올 거야. 여기서 최소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냐면 f에다가 3분의 1을 넣는 거고 최소값은 f에다가 1을 넣는 거라. 그래서 그 계산해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1을 넣는 게 빠르니까 해볼게. 1 넣으면 마이너스 6, 4, 3이니까 7에서 6 빼기 1이 나오고 여기는 3분의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 3, 9분의 1이고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 약분하면 3, 3, 9, 3, 6 그럼 3분의 4에서 3분의 1 되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3은 3분의 9 그리고 3분의 11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답이
맞죠? 최대값은 3분의 11. 그래서 네모칸에 11을 넣으면 되고 최소값은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변하는 각도일 때 F알파가 만약 3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뭘 써야 되냐면 F알파가 3을 했으니까 사인알파 이거 여기까지 요거 지울게요. 더 센 정리 쓰는 것 같은데, 그죠? 자, 64번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때 해가지고 0에서부터 알파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F의 알파가 3분의 3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F라는 게 이건가? F 세타가 3 코사인 2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가 된 여기다가 지금 알파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지. 이럴 때 사인 알파 플러스 6분의 파이를 구하라.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를 2분의 알파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더 센 정리 써보면 사인 알파 코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라든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특수가 있는 거 알겠고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걸로부터 코사인 알파라는 거를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3 하면 코사인 2알파가 되고 4 사인 알파가 돼. 근데 이거의 값이 지금 3이라는 거야. 그럼 저걸로부터 요거 찾아와야 돼. 사인하고 코사인을 찾아와야 돼. 됐네? 그러면 요거를 한 문자로 몰아야 되겠지 아까. 그러면 한 문자로 몰 때 방금 지워버렸는데 3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코사인 2알파는 뭐하고 같아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돼. 그치?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지.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사인 제곱 알파를 하면 얘가 저거고 그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코사인 2알파 대신에 넣어주는 거야. 얘를. 그러면 3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4 사인 알파 3이 넣으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삼각 방정식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4 사인 알파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3 없어져 버리네. 맞죠? 그러면 이꼴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2로 마이너스 2로 약분되면 이게 3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이걸 0 되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인 알파는 3 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사인 알파가 0이거나 또는 사인 알파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죠? 맞네? 자,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알파 이 범위 내에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항상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2분의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사인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 빵뽕이지. 왜냐하면 여기 이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여기서 2분의 파이까지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사인 값을 취하면 사인 알파는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면 요 0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은 사인 알파가 3분의 2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사인 알파가 3분의 1을 찾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그걸로 찾아도 되고 그냥 이게 세타라 하고 여기를 알파라 하고 직각하고 사인이 3분의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써서 3, 3을 구해서 빼기 2는 3이니까 5가 나오지. 그럼 루트 5가 나온다. 그래서 3분의 요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5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색깔 달리할까? 사인 알파는 3분의 2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지? 2분의 루트 3. 그다음 코사인 알파 얼마? 3분의 루트 5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이게 되죠. 그럼 통분하니까 6분의가 되고 둘 다 분모가 6이죠. 2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 네모칸에 이제 여기가 6,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5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요 반각 공식을 또 해봐라 이거지. 그 반각 공식은 덧셈 정리해서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떻겠지? 그게 요 지난번에 정리한 그 공식 여기 그때 적어놓지 않았나? 여기 있네. 그쵸. 요걸로 적어주면 돼요. 덧셈 정리해서 다 유도되지만 지금 이 코사인 2세타 공식이 여기 적어놓으면 보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바뀌는데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음에 바뀌겠지. 그러고 나서 코사인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넣으면 그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만약에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반각 공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반각 공식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2세타고 여기들이 지금 보면 세타잖아.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일종의 반각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2세타니까 요거를 만약에 내가 반각 공식을 유도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2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지. 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로 나누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고 얘를 반각 공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세타 대신에 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뭘 넣어버려? 세타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넣어버리면 그죠? 그럼 이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 세타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넣으면 미하고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일종의 반각 공식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코사인 알파 구해놨잖아요. 방금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5라고 구해놨지.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루트 5가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루트 5 할 때 이 3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는 거야. 여기도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 3은 6분의 여기는 3 더하기 3 약분되고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제곱한 게 얘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런데 주어진 각이 지금 1사분면 각이니까 모두 다 플러스야. 그러면 얘 제곱을 코사인 2분의 알파는 할 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고 6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돼야 되는데 1사분면에서는 모든 게 다 플러스니까 요 마이너스 없애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게 답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걸 이중근호라는데 그 이중근호를 풀라는 거야. 그럼 이중근호 푸는 걸 또 모르면 이 문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돼서 틀리는 억울함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중근호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중근호를 잠깐 설명하면 이중근호 문제는 어떻게 생긴 게 이중근호냐면 루트 안에 a 더하기 b 합이 있고 2 루트 a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중근호가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얘를 보면 루트에 이 a를 갖다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보고 2 루트 a 루트 b 사실 이제 루트 a 루트 b가 둘 다 음수이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데 a, b가 예를 들어서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루트 한 번에 쓰인 거 두 개로 왔다 갔다 분리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게 b는 루트 b의 제곱이 이렇게 돼. 그럼 얘가 루트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얘가 다시 절대값 루트 a 더하기 루트 b로 나온 다음에 이게 둘 다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중근호 푸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마이너스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루트 a가 큰 거, 루트 b가 작은 거 이렇게 놓으면 절대가 풀어질 때 문제 없다. 그래서 이중근호 문제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각각의 루트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이게 완전 제곱식과 관련이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 지금 적용해서 해보면 일단 저기 여기에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에 2가 있게끔 하면 여기 2를 곱하면 3, 6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지금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한 거 여기도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하면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이중근호가 되는 거지. 다시 쓰면 루트에 6 더하기 2 루트 5가 되고 뭔가 이상한데? 얘는 루트 12. 이게 5하고 6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잘못했나 또. 이게 합이 5가 되고 곱이 6이 돼가지고 2, 3, 6이었는데 1하고 6하면 1하고 5 하면 되네. 이게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6 더하기 1이 되는데 5 더하기 1이 되면 되네. 되네. 5 더하기 1. 그 다음에 5가 곱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1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얘는 합이고 앞에 건 합이고 뒤에 건 곱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루트 12분의 얘가 이중근호가 어떻게 나와요? 5하고 1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5, 루트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 큰 거를 앞에 쓰는 습관 들이면 된대서 혹시 이게 마이너스일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에다가 루트 12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12가 되고 루트 12를 곱하면 루트 5 더하기 1에다가 루트 12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루트 5 곱하기 12니까 60이지. 60은 얼마나 이게? 60을 갖다 또 소인수를 해야지 이렇게. 2, 30, 2, 15, 3, 5 이렇게 되니까 2루트 15가 되겠네. 이게 2루트 15가 되고 얘는 루트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 그 네모칸 안에 둘 다 루트 되니까 이거 굳이 2를 뽑아내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루트 60 이렇게 하면 되나? 답지 맞는지 확인 좀 해줄래? 이게 12, 이게 60, 12.
맞네? 이거 미리 풀어본 사람 없어? 아니면 답지 갖고 있는 사람? 아무튼 이렇게 이중근호 푸는 거 알겠죠? 최근에 이중근호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진법이라든가 이중근호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다루는 것들이 이제 일본 수학에는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중근호 관련된 거 알겠죠? 요거 알아두세요. 지금 선생님이 일본 수학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호흡하면서 느끼는 건데 있잖아. 이거 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네 보니까. 옛날 사람이 유리해. 옛날 사람이. 2000년대 전에 태어난 애들도 유리하겠어. 이거 상당히. 직장 다니다가 난 다 때려치고 다시 일본에 유학 갈래 하는 애들 굉장히 유리하겠는데. 이거 옛날에 다 배웠던 거거든. 진법도 옛날 다 배운 거였어. 이진법을 뭐 10진법을 바꾸고 10진법을 다시 7진법을 바꾸고 이런 거 다 배운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진법이 사라졌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선행학습 금지법 나오고 뭐 수포자가 등장한다고 다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에는 그런 거 안 하고 다 남겨놨네. 이번에 어제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지정했는데 충남대 총장 여자 총장을 갖다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충남대니까 지방대잖아.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를 통폐합하자를 주장했던 사람이래. 그래서 전국에 국공립대가 뭐 10개인가 12개인가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서울대, 그렇게 서울대로 다 추진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부산대 가도 서울대 가는 거고 프랑스 따라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러듯이.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 1, 2 이런 게 이제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만약 서울대 공대다 그러면 서울대 공대가 꼭 관악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서울법대는 관악산에 있고 서울대 공대는 부산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공대는 1번 그래서 서울대 1번 학교 그러면 부산대는 이제 서울대 1번 학교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는 공대만 가 있고. 선생님 이제 막또 한 번 급변한다는 느낌이니까 아직 그거는 아이디어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 뭐 2006년도에 나온 기출 센터 시험이죠 이거. 그때 나왔던 거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좀 이따가